다시 묻는다.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자기 완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클 때까지 커야 하고 식물도 자라나야 하듯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당연한 진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안녕하세요. 밤생공부입니다. 구독자분들이나 가해받는 제자들은 존댓말이 좀 어색할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닭살 돋은 친구가 있으면 미안, 오늘 어쩔 수 없어. 강의 영상은 확실한 전달을 위해서 반말을 한 것뿐이고 이번 영상은 조금 진지하게 경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신 6등급에 게으르고 나태한 저를 미친듯이 열심히 살게 해주고 끝끝내 수능 수학 100분위 99까지 받는 데 도움을 준 가치관 하나를 이 영상에 녹여내려 합니다. 이 생각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어떨까 하는 심정이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더 열심히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볍게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들으시면 그날 하루는 의욕 충만해지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사실 중학생 때 저는 공부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수학 연산 숙제의 경우 거진 60-70%는 답지를 베껴갔습니다. 영어학원도 중2 때 끊고 그 뒤로는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 영어학원에서 온라인 타이핑 숙제를 내준 터라 코딩할 때 영타가 빨라진 점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공부를 하던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학원이 무척이나 싫어 학원을 밥 먹듯이 빠졌고 이 때문에 부모님과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가출도 몇 번 했었고 한 번은 부모님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불속성 여자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네요. 대학이 대체 뭐가 중요한가 싶었죠. 어차피 요즘은 개개인의 특색과 개성이 중요한 시대 아닌가? 온라인 사업만으로 월 1,000 버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유튜브와 TV 등 소셜미디어로 접하는 사람들 중엔 제대로 된 대학 나온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인생에 있어 대학이란 조미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그 조미료는 제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고1, 고2 때 하던 공부는 온몸을 불사르며 했다기보다는 의무감에 했을 뿐이었죠. 중학생 땐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 다른 세계를 맞닥뜨렸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우물이었고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금세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고1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던 날에는 그냥 특성화고로 전학 갈까? 라는 고민까지 했습니다. 당시 제가 목표하던 곳은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였고 내신 수학 6등급을 받았던 저는 택도 없는 목표였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고3 여름방학 시작을 앞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7월이 시작하는 해가 쨍쨍한 날이었죠. 그간 내신 성적을 좀 올리긴 했으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목표한 과를 가기에는 턱없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고1 때 내신 6등급을 받은 전적이 있는 제가 감히 고려대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즉 제게 남은 코인은 하나였습니다. 그쵸, 정시. 수시라는 뒷배는 사라졌고 제 앞에 대입이라는 끝없는 낭떠러지만 남았기에 정시에 제 온몸을 단단히 묶고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영어는 5등급이었고 다른 과목들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현역 고3들은 알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관성이라는 그 물리 법칙은 너무나 위대해서 어렸을 때 밧줄에 발이 묶인 어린 코끼리는 충분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을 끊으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에 대부분의 고3은 수능이 눈앞에 있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을 앞둔 저는 불현듯 제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전력을 다해 공부해본 적이 있던가? 훗날 삶을 되돌아볼 때 학창시절이 그저 방황의 시간으로만 남는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았습니다. 그저 여러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며 회피만 하던 과거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미래의 자식들에게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결심했죠. 앞으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시간을 보내리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과거의 나태한 나를 속죄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 되돌아보며 누군가의 희망이 되리라. 그때 저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5살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75에 치른다. 벤자민 프랭클린. 저는 고2 때 죽어있다가 수능을 앞두고 다시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 꿈들을 내려놓고 제 진정한 삶의 의미를 탐색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능이란 거대한 벽을 보란듯이 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제 여름방학 시간표입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켰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스터디 카페를 갔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는 국어와 영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수학, 6시부터 10분간 저녁을 초코바로 빠르게 해결하고 6시 10분부터 다시 10시까지 물리와 지구과학, 그리고 집에 와서 11시에 취침. 사당오락이라는 옛말에는 게으르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으나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이 몰입한 14시간은 지금도 제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 체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한 달간의 시간이 고통스럽기만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첫 하루 이틀은 힘들긴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속 한켠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족감이 자리했습니다. 게임이나 매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1차원적 쾌락과는 그 결이 전혀 달랐죠. 또한 그와 동시에 어떠한 해방감 또한 느껴졌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자리 잡은 것 같았고 비로소 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스카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뭐하는 친구냐고 물어보더라고. 뭐 저렇게 열심히 사냐고. 자극받는다고 하더라. 그때 저는 하나의 울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한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자극이 되어 그의 삶에 도움이 되었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과거의 어떤 제 자신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고3의 저는 수능 때 수학 100분위 99를 맞고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이 성공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되었고 제가 도전하는 모든 일이 기저가 되어 제 자아를 강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 싶기에, 훗날 후회 없는 삶이었노라고 말하고 싶기에.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꿈이 없다면 꿈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스터디 카페를 가며 들었던 동기부여 글귀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말이다, 한 번쯤 그 긴 혀를 뽑힐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번지르르하게 늘어놓고 그 실천은 엉망이다. 오늘도 너는 16시간분의 계획을 세워놓고 겨우 10시간분을 채우는 데 그쳤다. 쓰잘것없는 호승심에 충동된 6시간을 낭비하였다. 이제 너를 위해 주문을 건다. 남은 날에서 단 하루라도 그 계획량을 채우지 않거든 넌 이 시험에서 떨어지리라. 하늘이 있다면 그 하늘이 도와 반드시 떨어져라. 그리하여 주정뱅이 떠돌이로 낯선 길바닥에서 죽든 일찌감치 독약을 마시든 하라.